내장 떴고요. 완도가 소방관 이명 순진 완도 그랬네. 뭐 불이 많이 났나 봐 창고에서. 동네 그 뭐 무슨 창고가 수산창고인가? 어제 아침에 소방관 2명 순진 완도 하지. 혼자 토치지. 어제부터 불났다 하더라고. 근데 엄청 난다. 계속 문자 오더라고. 이 일대 중에 하나가 불난 거지. 방송하고 있어? 빨간 불 켜졌어요? 이제 켜졌어. 머니투데이예요. 2026년도 4월 13일자 기사. 이 대통령 폴란드 총리 만나 방산 공급망 안정화 협력 확대라는 기사입니다. 선과 크로스인 나의 정치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만나서 양국의 호의적 방산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간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한편 중동발 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투스크 총리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언론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폴란드와 방산 협력 강조, 계약 안정적 이행 필요. 이 대통령은 이날 양국 간 방산 협력이 심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미 체결한 총괄 계약의 안정적 이행이 필요하다고 투스크 총리에게 말했다. 투스크 총리도 방산 협력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한국 기업이 보여준 현지 생산, 기술 이전, 인력 양성에 대한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 폴란드에 우리 한국 K9 자주포를 갖다 팔면서 뭐 정상회담에서 다른 나라는 돈을 지불했는데도 아직도 받지 못했는데 폴란드는 한국에다가 이렇게 무게를 줬더니 3개월부터 시작해서 막 1년 안에 다 갖다가 약속 날짜에 줬다 이렇게 이제 하고 사용해 보니까 효과가 좋고 이번에 이란 전쟁에서도 한국 방산이 사용해 보니까 뭐 90% 이상 그런 좋은 결과를 나오자 많은 저 중동 국가들이 우리나라고 유럽 국가들도 지금 자기들이 오래된 방산 무기들을 교체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하기에는 6, 7년 걸리니까 빠른 값싸면서도 성능 좋고 납기를 정확히 시키는 한국으로 몰려온다는 거예요. 이 처음에 이 폴란드에서 가져간 이 K9 자주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나토라든지 이런 유럽 국가들한테 이 폴란드가 여러 가지 광고를 해준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중동이라든지 저런 나토 국가들까지도 자기들 오래된 그 방산을 교체할 시기가 다가는데 7년 동안 교체하기는 너무 세계가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그래서 자기 자국을 방위하기 위해서 그 방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산을 이렇게 자기들이 시간이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한국 것을 사려고 하는 그런 유럽 국가들도 많이 있어요. 앞서 이 대통령은 투스크 총리와 학대 회담에서 좀 따뜻한 차가 좋겠어요. 지정학적 위기가 지속되는 단것 좀. 잘했어요.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2022년도에 442억 달러, 약 66조 규모의 총괄 계약을 체결하기도 뭐 캐나다에 뭐 방선 뭐 50조인지 뭐 얼마에 갖다 그 몰골 맨 것보다 오히려 폴란드가 더 낫네요. 캐나다는 뭘 많이 주라고 그러잖아요. 뭐 밑에 있는 뿌리까지 다 캐가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것을 또 그 개발하는데 얼마나 많은 세월이 들었어요. 그걸 다 전부 재탈하면 말이 안 되죠. 앞서 이 대통령 투스크 총리와 학담 회담에서 지정학적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2022년도에 442억 달러, 약 66조 원, 크네요.
규모 총괄 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양국 방산 협력은 더욱 두텁게 발전하고 있다며. 우리 것은 팔아먹기만 하지 않고 그 나라에서도 자기네들이 이런 것 어느 정도는 개발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팔아먹고 발 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들이 어느 정도 기초까지는 그 자국이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준다는 것은 뭐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는 어린 밥버릇도 없죠. 절대 안 되는 건데 우리 한국은 유럽 다른 국가에 비해서 너그럽죠. 그런 부분에. K-2 전차, K9 자주포, KA-50 경공기 천무까지 한국의 기술과 자부심이 담긴 무기들이 폴란드의 푸른 대지를 위풍당당하게 누비면서 폴란드의 영토와 국민을 지켜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 연습용 비행기를 갖고 가서 연습에 필요하니까 싸구려죠. 값싼 비행기를 가져갔는데 전쟁에 거기다가 연습용에다가 폭탄을 넣어보니까 다른 일반 그 유럽산 비행기 못지않게 잘했다는 거예요. 연습용 저렴한 한국산 연습용이 실전에 폭탄을 집어넣고 무슨 뭐 태국인지 뭐 필리핀인지 그랬잖아요. 연습용 한국 비행기를 가지고 사가지고 거기다 폭탄 싣고 전쟁에다 이용해 먹었는데 저렴한 우리 국산 연습용 비행기에다가 실전에 투입했는데 너무 강하고 잘했다는 거예요.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 한번 써보더니 본격적으로 K9 자주포니 뭐니 이런 것들만 사가는 거 아니에요? 천무까지 한국의 기술과 자부심이 담긴 무기들이 폴란드의 푸른 대지를 위풍당당하게 누비면서 폴란드 영토와 국민을 지켜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폴란드가 우리나라하고 유사한 부분이 많아요. 우리가 뭐 참 2차 대전 때 많은 식민지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한 것처럼 폴란드도 러시아의 뭐 그쪽 공격을 받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죠. 이 대통령도 공동 언론 발표에서 양국 모두 중동 전쟁이 불러온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화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한반도에 유럽 안보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양국이 각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힘쓰는 동시에 세계적인 차원의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한국이 이제 인도 태평양 연안 국가뿐만 아니라 유럽 안보도 유럽에도 한국 무기가 없으면 전쟁을 못한다 할 정도가 돼 있어요 지금. 이어 이 대통령 폴란드 내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투자 기업들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 시장에 본격 진출 시작했다고 알리며 폴란드 측의 적극 지원을 당부했다. 한국 기업들이 폴란드 신공항 연결 사업 및 바르샤바 트랩 교체 사업에 참여하도록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이제 방문한 김에 그런 것도 딸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이제 밑작업 하는 거죠. 한국 기업들이 폴란드의 신공항 연결 사업 및 바르샤바 트램 교체 사업에 참여하도록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고 양국 간 이게 국가가 이렇게 기업을 도와야 돼요. 신공항 연결 사업 노선에 양국 간 직항편 노선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폴란드하고 더욱 한국이 가까워지려면 직항도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한 폴란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격상 오찬장의 김광균 쇼핑 거론. 한국과 폴란드는 이날 양자 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13년 만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격상했다. 양국은 1989년 수교 후 2005년 미래의 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고 2013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하는 등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봤다. 우리도 보면은 국산 우유가 너무 비싸져가지고 또 그리고 이런 농촌에서는 기촌한 이 완도가 이게 완도 읍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어요. 리니까 면 소재에 있어서 리에 속하니까 뭐 인구 한 100명 100가구 정도 사는데 거기에 무슨 뭐 마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그 우유도 이렇게 멸균 우유를 사는데 국산 우유가 너무 비싸니까 폴란드 같은 제품이 우리 집에도 요새 많이 있어요. 폴란드 저런
그런 멸균 우유라든지 폴란드산 이런 것들이 뭐 한 4, 50년 전에 그 사놓은 그 찻잔은 그 비싸니까 그때 당시에는 한 40년 50년 전에는 비싼 뭐 신세계 강남점에서 한 40년 전에 샀던 찻잔은 비싼데 뭐 이렇게 좀 저렴하지만 그렇게 썩 저렴한 건 아니지만 뭐 좀 저렴한 편이죠. 그러면서도 풍미도 있고 그러면은 나도 지금 갑작스럽게 폴란드 찻잔을 지금 갖고 있는데 이건 일반 유럽산 찻잔은 장식 세트에 넣어놓고 40년 넘어 50년 다 된 찻잔들은 우리 애들이 국민학교 어렸을 때 샀던 것인데 지금 며느리 얻으면은 준다고 그 식기 세트를 전부 풀로 샀는데 지금은 며느리 얻고 뭐 저기 결혼한 지도 그 애들이 한 20년 가까이 다 되죠. 그런데도 참 이렇게 오늘 이제 폴란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폴란드의 뭐 멸균 우유라든지 이런 폴란드산 찻잔 이런 것도 이제 생각보다 우리가 유럽산은 너무 비싸니까 특별한 날 아니면 장시장에 넣어버리고 이건 수시로 막 함부로 쓰는데 참 가볍고 견고해요. 이날 폴란드 그 관계를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는 전쟁 물자 팔아먹고 폴란드산 우유랑 이런 편리하고 결코 뭐 저렴하지는 않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만 우리 뭐 국산에 비해서 너무 비싸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양국이 서로 교류하고 서로 팔아주고 쓰는 것은 좋은 관계라고 생각해요. 또 다른 저쪽 거에 대해서 투박하지도 않고 이렇게 만져보면 감각도 괜찮고 이날 양자 회담 후 오찬 행사에서 대통령이 과거 폴란드 망명 정부를 소재로 시를 쓴 시인 김광균과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폴란드 음악가 쇼팽을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쇼팽이 폴란드 사람이란 건 이제 알았네요. 쇼팽의 빗방울 전주곡이 내가 처음 클래식 음악을 입문하는 고등학교에서 대학 들어오면서 쇼팽의 빗방울 전주곡이란 걸 내 친구 음대 다니는 친구가 피아노로 쳐줬어요. 그러면서 내가 클래식 음악에 우린 동생이 첼로를 전공하는데 언니가 웬만한 음대생보다 더 음악적인 뭐 지식이나 이렇게 귀를 갖고 있다고 뭐 우리 동생 첼로를 전공했는데 이날 양자 회담 후 오찬 행사에서 이 대통령이 과거 폴란드 망명 정부를 소재로 쓴 시인 김광균과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폴란드 음악가 쇼팽을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쇼팽을 아주 좋아해요. 양국 간 정서적 친밀감을 확인하는 한편 협력 관계가 전략적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다. 근데 폴란드와 우리나라는 굉장히 유사한 데 말해서 동질감을 많이 느끼죠. 거기도 우리나라처럼 나라를 잃은 그런 슬픔이나 그런 식민지를 통해서 많은 고통을 당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너무 비슷해가지고 친근감을 느끼죠. 우리 국민들이. 이 대통령 김광균의 시 추일 서정 중 첫 구절인 나겸은 폴란드 망명정부 집회 포화에 이르진 도룬시의 가을 하늘 생각하게 한다 인용하며 물리적 거리와 시간대를 초월해 두 민족이 서로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쇼팽이 피아노 시인으로 불린다는 점에 주목하여 쇼팽이 고향을 그리하며 남겼던 슬픈 선율은 오늘도 수많은 한국 국민의 심금을 울린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최고권이어 쇼팽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조성진 씨는 전세계 가장 영향 있는 음악가 중 한 사람이 됐다고 했다. 폴란드가 이게 음악에 또 굉장히 대단하군요. 아주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외교 매너도 좋고 잘해요. 그래서 좀 잘못한 부분도 덮어주는 게 여러 가지 모든 걸 볼 때 그것도 잘 통과시키고 다시 회복시킬 줄 믿어요. 오늘 머니투데이 2026년도 4월 13일자 기사. 썬가 크루스 나이 정치 코멘트였습니다. 계속 정치 코멘트